자, 이명박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거를 이름하여 박근혜식의 정치투쟁. 부정선거로 대통령은 물려줬지만 정치투쟁은 박근혜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황관계가 된 거예요. 정치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정 아닌가요? 맞아요. 뭐 반찬 투쟁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밥을 거의 못 먹고 있대요. 반찬 투정하는 거죠. 맞겠어 그게? 그 투정 맞네. 밥을 그 돌솥에다가 담아주면은 잘 먹을 텐데. 맞아. 그때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죠. 아. 김승현 씨가 그 이명박 집에 예. 가서 하는 인터뷰였는데 밥을 내었는데 김승현은 그냥 일반 밥그릇에 나오고 이명박은 돌솥에서. 아니 근데 그것도요. 이게 그 김윤옥이 김승현한테 밥을 먼저 퍼줬대요. 이명박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명박을 먼저 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밥을 이명박한테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한다고 밀었더니 괜히 분위기가 이상하고 싸해지더래요. 좀 있다가 보니까 돌솥밥을 딱.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미스테이크인 거지. 이왕에 같은 밥이긴 하지만 김승현도 돌솥밥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명박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지 눈 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네. 텐데 막상 들어가서 판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판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주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특식으로 넣어주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동부지서에 급식표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터라고 하면 메뉴판들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호화스러운 식사를 해요? 진짜, 아니 도대체 반찬 맞아. 보면 너무 잘 나오던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자,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니들이 마음대로 기소해. 빨리 알아서 기소해. 요건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빼박. 특별히 실드 칠 게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자기 부하들, 측근들의 증언 같은 게 오롯이 남아있고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건 이제 빌미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월커니 요걸 빌미로 삐진 척 해야겠다. 김윤옥은 무슨 잘못이냐. 사실 그분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싶으시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뭐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을 건데. 에리카는 어떻게 하려고. 김윤옥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왜 말이 안 돼. 지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속이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아니면 명품 가방에 그렇게 돈을 받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진짜로 옥중 투정이네요. 이명박의 옥중 투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명박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입장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조사하는 거를 이유 삼아서 거부하고 네가 거부하니까 부인 조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어쨌건 김윤옥 씨도 특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옥중 투정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김윤옥 씨 불러다가 직접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죠. 만약에 이명박이 진술을 시작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할 때 나오는 뉴스의 양과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검찰의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뉴스의 양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거부했을 때 나오는 뉴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정해져 있고 재판으로 접어들었을 때 기소되고 재판 진행할 때 재판의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 볼 때 이 조사를 거부하면은 힘 안 쓰고 뉴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명박으로서는 영리한 선택인 거죠. 근데 나는 진짜로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들은 아무리 그런 이야기 쏟아내지만 진짜 그게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2명씩이나 감옥에 가도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은 설마 그럴까. 정치 보복이라고 벌 텐데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실제로 면붕이 온 것 같고요. 그냥 뭔가 굉장히 억울한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맛을 잃었던 건가? 그렇지. 억울한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자필로 어떤 자기 소회 같은 거를 예. 쓰는 구속된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생각도 왜 못했지? 수사가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한 게 그렇게 비자금 조성해서 뭐 했지? 시장 선거 나가고 대선 나가려고 돈을 긁어 모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명박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그런 그 소문이 있었대요.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 모 어떤 특정의 그 사람들하고 무슨 행사에 갔다가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띄워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왜 우리가 대선 자금 하면 대선 끝나고 나 신고하잖아요. 얼마 썼다고. 보통 약 500억 정도 돼요.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 4, 5년 전에 들었던 말이 이명박의 대선 자금이 2조 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부풀려질 수 있는데 저는 2천억 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인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렇죠. 돈 많은 정당의 대선 캠프에서 실제로 쓰는 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한도가 아니고 최소한 그거의 10배는 쓴다는 게 정설이라는 게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다 믿지는 않습니다. 10배라고 해도 5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다스 비자금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자금이 다스에서 들어온 것만 쓰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이 뛰었던 당시 한나라당에 공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고요. 그 득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보존되잖아요. 네. 다스에서 모아진 약 300억 원에다가 기존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옛날 차태기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몰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미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거에 뛰기 위해서 모아놓은 몇백억에 기업들이 몰아주는 몇백억에 하면 대선에 있어서의 비자금 사건이 바로 차태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 창고 같은 게 있었겠네요. 그렇지. 입출금 다 걸리니까. 예. 아, 그게 그 자리가 영법 빌딩이에요. 그래서 김재정 씨하고 이렇게 재산 관리하는 팀이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그 돈을 관리를 했던 거예요. 차명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예. 야 100억만 갖고 와. 뭐 이런 거.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고 23일 날 그 이명박이 구속되고 나서 검찰이 그 영포 빌딩을 또 압수수색했어요. 거기에서 전표가 무대고 일어나온 거예요. 그 전표가 뭐냐? 대선에 불법적인 자금을 쓴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옛날에 이회창 차태기는 유명하잖아요. 네. 트럭채 막 돈 갖다 치러다 주는데 이명박 대선 때는 안 그랬겠냐.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는 영포 빌딩을 문화재로 지정해라. 그 훼손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자, 어쨌건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고 나왔으니 어떻게 수사를 안 해. 수사를 안 하면 속칭 덮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자금 수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김승현도 돌솥밥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명박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지 눈 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네. 텐데 막상 들어가서 판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판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주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특식으로 넣어주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동부구치소에 급식표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터라고 하면 메뉴판들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호화스러운 식사를 해요? 아니, 도대체 반찬 맞아. 보면 너무 잘 나오던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자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니들이 마음대로 기소해. 빨리 알아서 기소해. 요건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빼박. 특별히 쉴드 칠 게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자기 부하들, 측근들의 증언 같은 게 오롯이 남아있고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건 이제 빌미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월커니 요걸 빌미로 삐진 척 해야겠다. 김윤옥은 무슨 잘못이냐. 사실 자필로 어떤 자기 소회 같은 거를 예. 쓰는 구속된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생각은 왜 못했지? 수사가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한 게 그렇게 비자금 조성해서 뭐 했지? 시장 선거 나가고 대선 나가려고 돈을 긁어 모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명박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그런 그 소문이 있었대요.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 모 어떤 특정의 그 사람들하고 무슨 행사에 갔다가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띄워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왜 우리가 대선 자금 하면 대선 끝나고 나 신고하잖아요. 얼마 예, 썼다고. 예, 예. 보통은 약 500억 정도 돼요.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 4, 5년 전에 들었던 말이 이명박의 대선 자금이 2조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게 약간 부풀려질 수 있는데 저는 2천억 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 때 나오는 뉴스의 양과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검찰의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뉴스의 양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거부했을 때 나오는 뉴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정해져 있고 재판으로 접어들었을 때 기소되고 재판 진행할 때 재판의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 볼 때 이 조사를 거부하면은 힘 안 쓰고 뉴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명박으로서는 영리한 선택인 거죠. 근데 나는 진짜로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 쏟아내지만 진짜 그게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2명씩이나 감옥에 가도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은 설마 이거- 그럴까? 정치 보복이라고 벌 텐데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실제로 면붕이 온 것 같고요. 그냥 뭔가 굉장히 억울한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맛을 잃었던 건가? 그렇지. 억울한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자 이명박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거를 이름하여 박근혜식의 정치투쟁. 부정선거로 대통령은 물려줬지만 정치투쟁은 박근혜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황관계가 된 거예요. 정치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정 아닌가요? 맞아요. 뭐 반찬 투쟁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밥을 거의 못 먹고 있대요. 반찬 투정하는 거죠. 맞겠어 그게? 그 투정 맞네. 밥을 그 돌솥에다가 담아주면은 잘 먹을 텐데. 맞아. 그때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죠. 아, 김승현 씨가 그 이명박 집에 예. 가서 하는 인터뷰였는데 밥을 내었는데 김승현은 그냥 일반 밥그릇에 나오고 이명박은 돌솥에서. 아니 근데 그것도요. 이게 그 김윤옥이 김승현한테 밥을 먼저 퍼줬대요. 이명박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명박을 먼저 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밥을 이명박한테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한다고 밀었더니 괜히 분위기가 이상하고 싸해지더래요. 좀 있다가 보니까 돌솥밥을 돌솥밥을 딱.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미스테이크인 거지. 음. 이왕에 같은 밥이긴 그분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싶으시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뭐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을 건데. 에리카는 어떻게 하려고? 김윤옥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왜 말이 안 돼? 지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속이라고 보통 사람과 같으면 예.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아니면 명품 가방에 그렇게 돈을 받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진짜로 옥중 투정이네요. 이명박의 옥중 투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명박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입장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조사하는 거를 이유 삼아서 거부하고 네가 거부하니까 부인 조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어쨌건 김윤옥 씨도 특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옥중 투정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김윤옥 씨 불러다가 직접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죠. 만약에 이명박이 진술을 시작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